안녕하십니까? 본 영상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2025년 9월 16일에 열린 할랄 인증기관 KTC 초청 온라인 상담회를 녹화한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소개되고 있는 할랄 인증기관인 KTC는 시험, 인증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입니다. KTC는 2024년 인도네시아 할랄 당국인 BPJPH와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본격 할랄 인증 업무를 시작한 할랄 인증기관입니다. 공신력 있는 시험 인증기관이 할랄 인증 업무를 시작하게 되어 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발표자는 KTC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법인장을 맡고 있는 정희민 법인장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제도와 KTC의 할랄 인증 절차에 대해 심도 있는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한국할랄산업연구원의 노장서 원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할랄 인증 의무화가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할랄 화장품 인증 지원 교육 사업은 2025년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교육 사업, 세미나 사업, 현장 상담회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할랄 인증 취득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사업과 함께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도 크게 증가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대이슬람 국가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점유비도 7.2%에서 9%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 화장품의 대이슬람국 수출 점유비가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나 화장품 할랄 인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국할랄산업연구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KTC의 정의민입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인도네시아 법인과 그다음에 할랄 인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은 21년도에 대표처로 설립되었고 군포에 있는 저희 번원이 24년 10월 할랄 제품 보장증과 MR을 체결되고 25년 1월 인증기관에 지정되어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호에서 할랄 인증은 할랄 인증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랄에 대한 설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할랄은 이슬람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아랍어로 허용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이 먹고 쓰고 소비하도록 허용된 허락된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단순 음식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물류, 그리고 관광산업에 할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용어인 하람은 금지된 것으로 돼지고기, 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할랄과 하람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농산물, 유제품, 수산물, 곡물류는 기본적으로는 할랄입니다. 육류의 경우에는 돼지와 육식동물을 제외하고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소, 양, 닭, 오리 등은 할랄로 간주됩니다. 반면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술, 동물의 피와 그리고 파충류, 곤충류, 그리고 자연사하거나 이슬람식으로 도축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하람입니다. 육류의 경우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만은 할랄로 취급되는데 이슬람에서의 그 도축은 규정이 꽤나 엄격합니다. 목적 바로 아래 식도와 기도 사이, 동맥과 정맥을 날카로운 칼로 단숨에 베어야 합니다. 또한 도살 직전에는 반드시 알라에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네, 알코올의 경우에는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는데 마셔서 취하는 술과 같은 알코올 음료는 명백히 하람이지만 식품이나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소량 사용되는 에탄올이나 특정 공정을 거쳐 병행된 알코올 파생물의 경우에는 그 원료나 최종 잔류량 등에 따라서 허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랄 개념 중요한 또 하나는 나지스입니다. 나지스는 이슬람 율법에서 부정한 것 또는 불순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몸이나 옷, 도구, 장소 등 나지스가 묻으면 정화가 필요합니다. 또 나지스에는 관련된 수준이 있는데 높은 수준, 보통 수준, 그리고 가벼운 수준의 나지스가 있습니다. 생산 공정에서 사람이든 도구든 나지스와의 접촉이 있는지 확인하고 생산 공정에서 제품이 나지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공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나지스의 접촉 시 세척 방법은 나지스의 수준에 따라 한 번 씻는다 또는 없어질 때까지 씻는다 또는 6번 씻고 한 번은 흙을 깨어서 씻는다
또는 약품을 쓴다 등으로 다양합니다. 네, 하란 표시에 대한 규정은 식품의약청 배품 표시사항 규정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네, 조건에 따라 제품에 돼지 함유 또는 돼지 기반 원료와 접촉할 수 있다. 혹은 공동시설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되는 것에 필요한 내용이라 할랄 인증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26년에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할랄 인증이 없으면 할랄 아님, 논할랄이라고 적어서 판매가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할랄이 화두가 된 이유는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1명이 지금 현재는 무슬림입니다. 25년 기준으로 약 20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또한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무슬림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90%, 약 거의 3억 명에 가까운 수가 이슬람 인구입니다. 예, 그래프를 보시든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보면 여러 영역으로 다양해지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26년 10월 대상인 식품 분야에서 보시면 7대 할랄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14년도에 할랄 부정법과 관련 정부처가 만들어지고 19년에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서 5년 뒤인 작년 2024년 시행을 설정하였습니다. 24년 할랄 의무에 앞서 보시면 23년 한 해에 136만 건으로 할랄 인증 등록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해외 국가 중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누가 얼마나 취득했냐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23년도 자료인데 보시면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 순이고 그 다음이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의 무슬림 인구 비율은 0.4%입니다. 약 32만 명이 지금 무슬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한국인이 6만 명, 외국인이 26만 명입니다. 뒤에 따라오는 태국, 스위스 모두 무슬림 비율이 5%가 넘습니다. 다른 국가의 무슬림 비율을 말씀드리면 중국은 1.4%, 인구가 많기 때문에 총 인구수 1.4%의 무슬림 인구가 2,400만 명입니다. 싱가포르는 인구의 15%가 무슬림인데 98%가 말레이시아 계열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도가 국교입니다. 하지만 비중이 60% 정도입니다. 인도는 14%로 약 2억 명이 무슬림입니다. 보시게 되면 무슬림 비율이 대한민국이 가장 적지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리 할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할랄 인증 비즈니스 동향을 보시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다른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57개국 회원국을 보유한 이슬람 협력 기구에서도 자체 표준 등을 가지고 할랄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표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기구 자킴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증기관들을 보시면 전 세계 많은 인증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위정보 할랄 인증을 이렇게 법적으로 도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내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 소비자 보호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에 달하는 무슬림 소비자의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할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품을 신뢰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내부에 큰 할랄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할랄 인증 제도를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 표준화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할랄 인증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법적으로 이제 인증 제도를 설립한 법적인 근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운영을 위한 기준들을 다 법령으로 설정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24년 10월 17일 마지막으로 이제 할랄 인증 의무화 공식 시행에 대해서 정부 규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시기가 변경된 사유입니다.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제 유예 기간을 줬었는데 작년 10월 공표된 42번 규정 내용으로 식품 음료 도축 서비스 및 도축 제품 형태의 외국 제품의 경우 할랄 인증 의무화를 2년 유예하였습니다. 유예한 사유는 미리미리 해외 기관과 MRA를 체결하지 못한 탓에
의무화를 2년 유예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보고 계시는 표가 작년에 변경된 유예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할랄은 표시 의무화이고 인증을 안 받았다고 판매를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규정에 따라 할랄 제품이 아닌 논할랄이라고 라벨에 표시하시면 유통, 그리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같은 법령에서 유통업체로 하여금 할랄과 비할랄 제품의 구획을 나누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혼선을 막기 위해 같은 매대 안에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 같이 진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 성분이 함유된 제품도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소유통업체로 하여금 할랄이 없으면 납품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리 수출을 고려하시거나 직접 진행하시는 분 계시다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라벨에 반영하는 시간, 그리고 생산 선적까지 고려하실 때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은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판매 현황이고 대부분 이제 대형 매장이나 아니면 일반 편의점에서 다음과 같이 대부분 제품에 할랄 인증 표시가 표시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가운데 보시는 뭐 유니레버 이런 해외 대기업 제품들도 할랄 인증을 받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비할랄 제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가판대가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판매되고 있고, 옆에 보시면 돼지 표시, 돼지 성분이 들어간 제품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따른 할랄 인증 취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뚜레쥬루, 삼양식품, 농심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예, 할랄 인증을 취득하고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현지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저희 KTC와 같은 해외 인증 기관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인증을 취득하는 방법은 기업이 직접 인도네시아 할랄 보장청에 인증을 신청하고 베페제페아가 지정한 할랄 검사 기관의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슬람 최고 종교기관인 울리마위원회에서 파트와 승인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할랄 제품 보장청에서 할랄 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현지 언어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인증기관 인증입니다. 저희 KTC와 같은 베페제페아로부터 상호 인정을 받은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 대해 인증을 신청합니다. 해당 해외 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 인증서를 인도네시아 현지 수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할랄 제품 보장청의 온라인 시스템, C할랄이라고 합니다. 이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국내 기업에게는 언어 장벽이 낮고 절차가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랄 인증 시 저희 KTC의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는 할랄 인증 신청서부터 할랄 슈퍼바이저 교육 수료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 그중 중요한 서류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제품 원재료 정보, 시스템 문서 등입니다. 특히 원재료 서류 중 원재료 할랄 인증서나 성적서, 공정등 알코올 사용 시 잔류량 시험 성적서, 그 돼지 유전자 시험 성적증이 중요하고 이러한 시험은 저희 KTC 시험소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할랄 제품과 생산 라인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교차 오염 방지 관리 방안에 대한 증빙 자료가 추가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화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신청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계약이 체결되면 제조 공정, 할랄 보증 시스템 등 확인하는 현장 심사와 또 필요한 경우 제품 샘플링 및 시험을 진행합니다. 심사 및 시험 결과가 할랄 기준에 적합하면 내부 검토 및 샤리아 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KTC 할랄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후에 이제 할랄 제품 보장청 시스템 등록하시고 차후에 정기적인 관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관련된 규정들은 할랄 제품 보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문 홈페이지도 존재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어 홈페이지도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문서 대부분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어 있어서 이 규정들 접근성이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최신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도네시아어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라 엔진 심사 시에 제품과 생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라 제품 보증 시스템에 기준되는 문서들을 고려해서 회사 내부에 우리는 이렇게 한라 기준을 지켜가며 제품을 제조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네, 한라 제품 보증 시스템의 그 매뉴얼 구성을 보시게 되면 한라 제품 시스템을 만들면서 제조 공정에 지켜야 할 5가지 기준인 약속과 책임, 원재료, 한라 제품 프로세스, 제품, 그리고 모니터링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약속과 책임은 경영진이 한라를 지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라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한라 원료만 쓰겠다. 그리고 한라 책임자를 지정하고 교육을 제공한다. 등 이러한 것을 문서로 기록하고 일부 내용은 벽이나 게시판 곳에 붙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재료가 가장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원재료에 대해서 쭉 써보시고 첨가물, 보조제, 그리고 포장재, 그리고 기계, 윤활유, 세척제 이 모든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심되거나 금지된 원료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의심되는 성분을 가진 재료에 대해서는 시험도 해보시고 또 대지 성분이 검출된다면 교체를 꼭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기준은 인위 규정이 작성되어 있고 이후에 목록을 바탕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라 제품 프로세스입니다. 한랄 전용 설비를 쓰면 좋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교차오염의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공정 전환관 세척은 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만들고 또 생산 이력, 세척 이력도 남기셔야 합니다. 단 돼지 및 돼지 유래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공용 설비로 생산이 불가합니다. 네, 네 번째는 그 제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품 포장 디자인이나 명칭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장지에 대표 화람인 돼지를 그려놓는다던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그린다던가 와 같은 화람을 연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라성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꼭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자체로 하여금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토하고 평가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연 단위로 내부 심사를 하시고 또 경영 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시스템 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KTC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한라 인증서를 활용한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로부터 인증서를 받으시고 인도네시아 한라 제품 부상청에 등록을 하시면 인도네시아 한라 인증서 등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품에 적용하셔서 이제 수출할 수 있습니다. 한라 제품 부상청 시스템 등록은 현지 대리인이나 수입사가 필요하신데 현지 공식 대리인이나 수입사 정보를 저희에게 주시고 요청하시면 시스템 등록을 저희 KTC 인도네시아 법인이 대행해 드리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한라 등록안의 내용입니다. 외국 한라 인증서 등록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수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RR 시스템을 통해 수입자 또는 공식 대리인이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등록 시 필수 서류는 외국 한라 인증서, 등록 신청서, 대리인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필요 시 저희 법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CR 등록 시 이제 아까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인증사가 변경이 되면 한랄 보장청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이 내용은 모든 인증의 기본 내용입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TC 통해 먼저 인증서를 업데이트하시고 인도네시아에 등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증서 유통을 책임질 수입자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매가 잘 돼서 다른 유통 채널 늘리신다 이런 경우 인증을 다시 받으실 필요 없이 CR라 등록 조차만 한 번 더 하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화단품 경우에는 비폼 등록자가 한 곳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다수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등록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한국 돈으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
연구원이 할랄 업무를 위해 활동한 이력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진출 이후에 22년부터 할랄 인증 기관을 준비를 하였고 24년 10월 할랄 제품 분양청과 상호 인정 협정 체결 후 2025년 1월에 최종적으로 할랄 인증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KTC는 자체 할랄 시험실을 보유한 기관이고 오랫동안 다양한 시험 인증 업무 수행한 기관입니다. 또한 이 인증 수행 업무 범위가 넓은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KTC가 할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 대상 품목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활용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희 KTC는 할랄 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해당 내용은 시험 인증 지원, 슈퍼바이저 연계, 배품 등 현지 규제 지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RR 등록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험 인증 지원은 예를 들어서 돼지 DNA 잔류 에탄올 분석 등을 할랄 인증이 필요한 시험을 제공드리고 있고 그리고 인증 심사를 저희 저희 KTC에서 모두 진행해서 시험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심사 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할랄 제품과 비할랄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공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원재료 창고 세척 시 이 부분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해당 부분의 교차 오염이 가능하기에 꼭 분리를 하셔서 구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하셔서 이제 공정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자재 입고 하기인데 네, 비타민 E가 자재인데 해당 자재에 대해서 제조자 이름, 그리고 제조 국가, 한라 인증 마크 등이 없습니다. 비타민은 추출된 출처에 따라서 한라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재료 검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재료 검증은 지금 할랄에서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식별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사탕 제조사에서 들어간 원재료 중 정제 설탕, 소 젤라틴, 색소, 천연 합성 향료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보시면 정제 설탕 같은 경우에는 정제 과정에서 동물 유래 활성탄이 쓰일 수 있습니다. 할랄 도축을 거치지 않은 동물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젤라틴은 할랄 도축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람이 됩니다. 할랄 인증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색소, 타르트라진 이 부분은 인위 규정을 보시면 할랄 면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 합성향료, 딸기향 이 부분은 핵심 항목인데 합성 과정 검증이 필요한 그런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희민 법인장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KTC, 여기서 현재 청구하는 한랄 인증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되는가요? 네, 저희 쪽에 이제 한라 인증을 신청하시게 되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네. 소요되는 기간은 제대로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져 계셨을 때 3개월 정도로 봐주시면 음, 되고 자세한 네, 사항은 본원에 있는 한라 인증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네, 자세하게 이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랄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지원 제도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예, 그런 게 있으신지. 네네. 중기부나 산업부 등에서 이제 수출전 바우처 사업도 있고요. 다른 네네. 기관에서 하는 해외 인증 취득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많은 이제 해외 네네. 인증 취득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건 사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몇 가지는 저희 쪽에서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지만, 그 네. 지자체에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취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조사가 있는 곳 지자체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에 계시는데 인도네시아는 언제부터 지금 있습니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네네. 네. 길진 않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주재원에서 있으면서 이제 뭐 마트라든지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들을 가게 되면 뭐 식품 그리고 뭐 바디워시 같은 그런 제품들이 이제 해외에서 수입된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한라인 인증 표시가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다는 것이 이제 확인됩니다. 그리고 네. 또 존슨앤존스, 유니레버 같은 그 해외 대기업들도 대부분 다 이제 한라인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제품들을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 유통 채널 등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희 국내 제조업체들도 그런 대형 유통 채널 쪽으로 판매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한라 인증을 꼭 취득하셔서 유통 채널 확보를 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식품들은 거의 할랄 인증을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까? 인증 마크가 다 거의 붙어 있는 상태입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신라면 같은 경우에도 어, 예, 할랄이 있고요. 그리고 뭐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할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과자 뭐 이런 것들도 다 할랄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수입되는 뭐 네.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는 뭐 파스타면 이런 것들은 지금 할랄 마크가 없는 제품이 많은데 그 외에 뭐 대부분 제품들은 할랄 인증 마크들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할랄 인증 기관이 많이 지금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KTC 보유한 어떤 비교 우위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는 이름에도 이제 아시다시피 네.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입니다. 네네. 저희가 그렇다고 기계 전기 전자 제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바이오, 뭐 계량, 뭐 이런 진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험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저희 네네. 기관의 설립 역사가 대략 5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 시험 인증 기관으로서 다른 그 할랄 인증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기관 대비 다양한 인증 시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랄 인증에 대해서 자세한 그런 시험 인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자체 할랄 시험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네. 말씀드렸듯이 뭐 돼지 성분이라든지 알코올 성분들이 네. 함유된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수준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시험을 통한 시험 성사가 필요한데, 예, 저희가 저희에게 그 시험 의뢰를 해주시면 그런 시험들을 예,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할랄 인증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초청 할랄 인증 상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이 시청해주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할랄 인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할랄산업연구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